네, 그래서 예, 이런 창발적 형태로 경제를 보는 게 복잡계 경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시랑 것이 얘기했었죠.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개를 별도로 봐요. 그래서 각자의 경제 구성원들이 행동을 할 경우에 각자 경제 구성원들이 행동할 경우에 행동이랑 그 구성원이 모여서 한 뭉치로, 그러니까 한 단체로 나라나 나라 아니면은 노동자랑 기업가 단체 이렇게 모여서 행동할 경우랑 구분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전통 경제의 특징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혼자서 모이는 거랑 혼자서 이렇게 사람별로 둘이 모여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랑 그게 전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인 단체끼리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경제 활동에. 근데 이게 점점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미시와 거시가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일반화가 많은 거죠. 사람 하나하나 개별 행동할 때 행동이랑 단체 행동할 때 행동이랑 개별이 상당히 틀린데 그게 단체에 모였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개별하는 것처럼 단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게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려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런 부분이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복잡계 경제학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 차별화, 선택, 그리고 확산, 이런 관점에서 경제학을 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진화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제일 잘 맞잖아요. 물이랑 환경에서는. 거기서 호랑이가 살 수는 없잖아요. 물속에서. 맞죠? 만약에 물속에서 호랑이가 있다면은 금방 죽어버리고 물고기만 살겠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적응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어떤 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열심히 많이 확산이 되겠죠? 많은 물고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잘 적응하니까. 호랑이는 쫄다가 결국 죽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고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지느러미가 달린 놈, 양쪽으로 달린 놈, 한쪽으로 달린 놈, 납작한 놈, 그리고 펑퍼짐한 놈.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이 얘기를 경제학에 적용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은 잘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업은 당연히 망하겠죠? 잘 되는 사업은 계속 번성을 하겠죠? 번성한다는 게 그 사업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남이 모방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업 잘 되니까 나도 좀 해보자. 그래서 경쟁 단체가 되게 여러 가지 생겨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모습이 많이 닮아있죠? 생물의 원리랑 경제 모습이. 이건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이걸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 경제학은 균형적이고 가만히 있는 고요한 물 같은, 예,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혁신이나 이런 게 없겠죠. 복잡성이 늘어날 이유도 없고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참, 근데 경제가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은 참 안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전통 경제학이랑 복잡계 경제에 관한 차이를 계속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을 써놓은 거냐면요. 그 경제가 시간에 따라 당연히 변하죠. 근데 변하는데 이 변하는 모양이 그 수도꼭지 틀 때 찬물이랑 더운 물 맞추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화장실 가면 많이 맞추잖아요. 더운 물을 틀면은 물이 너무 뜨겁잖아요. 더운 물만 틀면은. 그래서 찬물을 돌려서 다시 맞추잖아요. 적당한 물이 되게. 그쵸? 이제 그런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을 돌려요. 돌리다가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니까 좀 이게 찬물이 나오겠다 해서 찬물 또 돌려요. 그러다 보면 또 물이 너무 차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뜨거운 물 돌리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 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이제 올라가니까 나도 투자해야겠다고 또 투자를 하고 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주식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또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파니까 나도 좀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또 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춤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면 순식간에 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아니야 저거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하면서 또 사는 사람이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경제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동태성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러면은 계속 이게 제자리에 있질 않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 들 때 그때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복잡성. 이제 경제는 대단히 복잡하다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로 들 수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 행성이, 태양계 행성이 8개인데요. 한 200년 전쯤에 한 스웨덴 왕이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 지구가 혹시 태양계에서 돌다가 튕겨나가지 않을까? 계속 지구는 과연 안정적으로 돌 것인가, 태양을. 언젠가는 뭔가 어그러져서 위험이 생길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스웨덴 왕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20억 정도 돈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대 그 시대에 이제 그 최고의 수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포엔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자꾸 풀어요. 푸는데 이제 어떤 걸 알아내냐면은 이게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그러니까 태양을 주위로 8개 행성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튕겨나갈지 아닌지는 태양이랑 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태양이랑 지구와의 관계도 있지만은 지구와 다른 행성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지구와 토성, 지구와 목성, 지구와 수성, 얘네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고려할 게, 예를 들어서 태양계 같은 경우에 행성이 8개라고 하면은 그게 8체 문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3개라고 하면은 3체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3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내요, 포엔카레가. 8개는 어림도 없겠죠. 3개도 못 푸는데. 그래서 당대에 그걸 이제 증명을 해서 그 사람이 N체 문제라는 얘기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얘기죠. 이 사람인데요.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제는 어떻겠어요? 경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상호작용한 게 경제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전체 지구 인구가, 경제 상호작용 인구가 64억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되죠, 지금 세계 인구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참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오타가 났네요. 이게 64억인데 4자가 빠졌네요. 이게 64억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결국 대단히 예측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게,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초단기적인 일밖에 예측할 수가 없대요. 장기적인 거는 정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단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뭔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설명을 위한 학문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었으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설명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도 봐야 되는 게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들에 대한 실험 같은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